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만한 지갑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무료로 주는 에어드랍은 꼭 새로운 메타마스크를 만들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어드랍 같은 경우 요즘에 NFT를 에어드랍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민팅 사이트에서 민트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토큰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트랜잭션을 보내서 에어드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새로운 메타마스크를 만들어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해당 페이지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모르는 방법으로 해킹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는 새로운 지갑을 아예 만들어서 해킹 당할 만한 자산이 없는 지갑에서만 에어드랍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어드랍을 자주 참여하시는 부분이나 민팅을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은 완전하게 검증된 페이지가 아닌 이상 웬만 가급적이면 에어드랍용 메타마스크를 만들어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트랜잭션을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갑에서 자산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키가 필요한데요. 모든 공개 키에는 같이 쌍으로 되어 있는 개인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키가 바로 지갑의 자산을 모두 빼갈 수 있는 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키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에 서명만 해주어도 해당 컨트랙트가 이제 지갑의 다른 자산들을 가져가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로 트랜잭션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령 안에 다른 컨트랙트로 가는 명령을 숨겨놓아서 저에게 어떤 자산이 있는지 체크하고 그걸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는 단순히 접속만 해서 지갑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키로 트랜잭션을 서명해서 직접 수수료를 내고 제 사인이 들어간 트랜잭션을 보낸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트랜잭션을 함부로 사인하게 되면 개인 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럼 제가 승인을 시켜준 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들을 빼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갑에 일부러 토큰을 보내준 후에 피싱 사이트로 유도를 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드랍받은 토큰을 어프로브하면 다른 토큰도 같이 어프로브해서 권한을 가져와서 빼와버리는 식의 방식 해킹이 요즘 유행 중입니다. 특히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은 ERC20 토큰은 어프로브를 해주면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트랜잭션 안에 다른 트랜잭션을 감추어둘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셔서 절대로 처음 보는 토큰 사이트에 가서 어프로브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NFT에서 무언가 공짜로 받는 경우나 심지어 저희가 돈을 내고 민팅을 하는 경우에서도 절대 모르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트랜잭션을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계약서를 안 읽고 도장을 찍고 넘겨주는 거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개인키나 시드 구문을 복사하거나 입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키 자체가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키를 사이트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피싱 사이트에서 주소를 엄청 헷갈리게 쓴 다음에 개인키나 시드 구문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낚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칸을 만들어 가지고 시드 키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만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게 메타마스크인가 하고 저도 개인 키를 한번 입력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메타마스크를 또 쓰면서 또 조심해야 될 점은 메타마스크를 이제 보시면은 시드 구문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절대 시드 구문을 복사하시는 거는 비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키가 복사를 하게 되면 클립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클립보드는 보안으로부터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 클립보드 안에 개인키가 들어가는 건 해킹의 위험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절대 시드 구문이 입력하기 귀찮다고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클립보드에 개인키가 들어가게 되고 그 개인키가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키도 복사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입력이나 복사 같은 걸 절대 하지 마시고 꼭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GitHub, 단톡방, 인터넷 등의 프라이빗 키를 대충 가리고 올리거나 실수로 올리셨던 적이 있으면 바로 자산을 이동하시고 삭제하셔야 합니다. 전에 제가 테스트용으로 프라이빗 키를 GitHub로 올렸다가 이제 가스비만 조금 들어간 바이낸스 코인을 해킹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딧에서 해킹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GitHub 내에서 크롤링 봇이 있어서 프라이빗 키가 노출되면 바로바로 탈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롤링 봇이 프라이빗 키를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프라이빗 키가 발견되면 해당 지갑을 바로 탈취해서 자산을 옮겨버리게 됩니다. 저희가 또 개발을 하다 보면 GitHub에다가 실수로 프라이빗 키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최대한 조속히 빨리 그걸 삭제하고 누가 혹시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자산을 꼭 옮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사람이 아닌 이제 크롤링 봇 같은 게 돌아가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톡방 같은 데나 유튜브 같은 데 프라이빗 키를 대충 가리시고 올리시거나 실수로 올리셨다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모자이크를 하거나 사진을 가리고 올리는 경우 저희가 복구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릿수의 몇 개 정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암호학에서 자릿수 몇 개를 더 알아내는 거는 취약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키 전체를 탈취당하지 않더라도 일부분을 탈취당하게 되면 해당 키는 그만큼 보안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일부만 노출되어도 해킹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자이크나 사진 등을 이제 단톡방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실수로 올리셨다면 해당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바로 이동하시고 그 지갑은 원래 지갑은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시드 구문은 무조건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최고는 하드웨어 지갑을 사서 쓰는 겁니다. 처음 메타마스크를 만들 때 뜨는 시드 구문을 텍스트 파일로 적거나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 곳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컴퓨터 자체가 털리거나 누군가가 컴퓨터를 열어보게 되면 해당 비밀키를 탈취하여 자산을 모두 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 밖에 있는 종이에 비밀키를 적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귀찮더라도 시드 구문은 항상 종이에 필기로 꼭 적어두시고요. 복사 등을 하거나 코팅을 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력할 때도 복사 붙여넣기가 아닌 종이를 보고 하나하나 적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드웨어 지갑을 쓰는 건데요. 하드웨어 지갑을 쓰게 되면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 외부에 비밀키가 저장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도 하드웨어 지갑은 컴퓨터랑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지갑을 산다고 해도 종이에 시드 구문을 적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를 분신해도 해당 시드 구문을 통해서 지갑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지갑을 구입하면 그래서 시드 구문을 적는 종이를 따로 주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종이에 시드 구문을 적고 하드웨어 지갑을 쓰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지갑을 쓰는 경우 저희가 모바일로 좀 편하게 이동하면서 트랜잭션을 서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불편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자산은 최대한 분산시켜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지갑에 여러 NFT와 코인을 넣는 건 위험합니다. 지갑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를 털려도 나머지는 털리지 않아서 더 안전합니다. 실제로 최고의 보안은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짤 때도 함수의 권한을 관리하는 롤점솔이나 멀티시그와 같이 여러 명이 권한을 나누어서 보안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토큰을 처음에 민팅하여 가지고 있을 때 용도별로 여러 지갑에 나누어서 보관을 합니다. 실제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한다는 것은 자산을 분산시키는 게 매우 좋은 습관이라는 걸 의미해 줍니다. 이게 귀찮긴 하지만 귀찮은 만큼 보안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절대 하나의 메타마스크에 모든 자산을 넣지 마시고 꼭 여러 메타마스크에 분산해서 보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하드 월렛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일곱 번째,
클레이튼 경우 불안하시다면 NFT를 제외한 다른 자산은 클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NFT는 거래소 지갑이나 클립과 같은 중앙화 지갑에 보내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사실상 하드웨어 지갑을 가장 추천드리지만 아예 그러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 클립과 같은 중앙화 지갑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클레이튼 클립 같은 경우 개인이 개인 키를 아예 알지 못합니다. 저도 프라이빗 키를 모르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카카오가 해킹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거보다는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라이빗 키를 모른다는 건 프라이빗 키로 서명이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클립에서는 클립과 연동된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고요. 오픈시와 같은 마켓의 NFT는 클립을 사용해서 보내게 될 경우 다시 꺼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클립과 연동된 서비스에서 그런 걸 지원해 준다면 그렇게는 자산 이동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 키를 카카오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해당 NFT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따로 제공해주지 않는 한 개인이 해당 자산을 보낼 때 필요한 트랜잭션 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명을 할 때 서명 도장이 저희한테 없고 카카오가 대신 보관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클립드랍스랑 클레이스왑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것이라면 클립을 사용하는 게 해킹 위험이 차라리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이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거래소 지갑이나 다른 개인 키를 회사에서 관리하는 중앙화 지갑들의 NFT 전송이 기능이 없다면 넣은 NFT를 다시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NFT를 거래소 지갑이나 이제 클립 같이 저희가 비밀키를 모르는 중앙화 지갑에 넣는 것을 꼭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해킹을 당했다면 발견하는 즉시 남아있는 토큰이 있나 확인하고 다른 체인의 자산을 모두 확인하고 바로 다른 지갑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해킹의 경우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같은 대표적인 체인이 아닌 경우 해커가 토큰이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에 이더리움을 먼저 해킹 당했다고 하면 바이낸스나 폴리곤, 셀로 이런 다른 EVM 기반 이제 체인에 있는 토큰이나 코인들을 재빨리 다른 지갑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해커가 이미 털어간 지갑이라 다른 곳에 보내면 더 위험할까봐 가만히 있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해커가 다른 코인이 있는지 검색하고 그 코인들조차 털어갈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해킹을 당했을 때 해커가 다른 토큰들은 가져가지 않고 이더리움만 가져와서 남아있는 코인들을 재빨리 옮긴 기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탈취당한 이더리움보다 다른 체인에 있는 코인들에 있는 자산이 더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만약 코인이 하나 털렸다면 그 즉시 다른 코인들을 재빨리 새로 만든 다른 지갑에 옮겨주시고 기존의 지갑은 모든 자산을 다 비운 뒤 바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지갑 자산에 대해서 좀 긴 시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이 부분을 꼭 보시고 숙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갑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챙겨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